근데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인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함인지 북한의 후계 궤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대단히 북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예. 왜냐면요, 김정은의 딸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 뭐 이런 칭호를 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구도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마무리된 거다. 예. 이제 남은 것은 공식화하는 이런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자, 정건희 대변인. 조금 전에 보였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 10살인데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시작해서 존귀하신, 존경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까지 호칭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딸이 아빠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본 화면에 보면 가죽 장갑과 가죽 점퍼를 입고 화면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앞에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네. 그 사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김주애 이분이 2013년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10살. 만으로는 10살밖에 안 예. 되는데 지금 왕조의 세습 과정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21세기 문명국가, 우린 뭐 21세기 문명국가에 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세 봉건 국가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체이즘이라는 종교를 전 세계 종교 지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이 종교 국가, 봉건 세습 국가로 낙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까지 4대 세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미스테리하지만 이게 어쩌면 태영호 의원 말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전망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 서서히 그 후계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세습 구조, 이 후계 구도는 굉장히 우리 정부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 올린 게 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고 뭐 이런 등등은 대화가 중단되면서 시작된 거지 우리 대화하고 있을 때는 잘 됐었다라고 어제 SNS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뭐 100%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혹은 핵 개발 능력 고도화의 의지를 멈추지 않았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결국 지금의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북한하고 일종의 이제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됐던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핵전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북한이 포기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빚어진 게 아닌가 싶고 좀 전에 저 세습 문제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게 북한 정권의 과거의 후계 구도를 이렇게 결정했던 이 사례하고 비교해 봐도 이례적으로 빠르거든요. 예. 왜 저럴까? 일각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도 뭐 우리가 앞으로 주시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는 4대째 이게 일종의 세습 권력을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에 따르는 어쨌든 그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의식해서 좀 조기에 이걸 가시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체제를 조기에 공고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예, 조기 후계 구도 공개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독이 될지 이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9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